지금까지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수능,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문제가 문제였다. 영어 시험 보세요.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인들 만점 못 받잖아요. 국어는 어떻죠?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철학을 다루는 지문, 해당 영역의 대학 교수도 그 지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시험이죠? 수학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능 출제도 참여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풀기 어렵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의 타당도, 즉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의 측정. 이게 시험의 본래 목적인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수능에서 받은 높은 점수가 공부 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의 수능 점수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수능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지 등수만 매기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굳이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조절하는 야단 법석을 떨면서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할까요? 그냥 추첨으로 순위 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도 없잖아요. 비용도 훨씬 더 적을 것이니 경제적이죠. 사실 수능 이전의 대학 본고사도 과연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의 측정이라는 타당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하게 어렵다, 쉽다, 뭐 이런 난이도만 언급할 뿐이지 타당도의 지적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육을 걱정한다는 분들 모두가 바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덕택에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의리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험이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인식에서 벗어났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접근이란 우리 스스로 수험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마치 외계인이나 외국인과 같은 바깥 사람처럼 수능과 같은 대학 입시 제도를 처음 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소위 낯설게 하기 이런 접근인데요. 수능을 비롯한 모든 대학 입시를 전혀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숨겨진 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관이 무엇인지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낯설게 하기에 보다도 구체적인 하나의 방편으로 저는 이웃 일본의 대학 입시, 특히 도쿄대학교 입학시험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보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입시 제도는 상대적으로 남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구조 또는 의도 그리고 장단점까지 냉정하게 그리고 좀 더 차분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나와바리 이런 일본어 단어를 설정했습니다. 줄을 뜻하는 한자 나와 그리고 긋는다는 뜻의 동사 하루가 결합해서 줄치기 또는 성긋기 이런 뜻의 건축 용어입니다. 나와바리가.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집도에 줄을 치거나 선을 긋잖아요. 그렇게 경계선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 이게 나와바리죠. 그런데 이 나와바리를 동물의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소변이나 냄새로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나와바리의 의미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세력의 범위, 이런 추상적 의미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적 동기에서 비롯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나타낸 용어, 이게 나와바리잖아요. 이게 여기는 우리 구역으로 우리끼리만의 세계야. 이걸 은근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상대방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뭐 이런 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나와바리 감각, 이게 일본 사회의 다양한 층위, 예를 들면은 회사 또는 학교, 동아리, 동네 이웃, 심지어 전철 안에서도 작동한다고 합니다. 나와바리가 그렇게 암암리에 심리적 긴장과 압박감을 조성하면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나와바리 감각이 전철 안에서도 작동된다? 쉽게 이해되지 않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철은 도쿄, 오사카, 교토 이런 일본 대도시 일상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조용합니다. 큰 소리로 잡담하거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람 거의 없죠. 또 승객이 많아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배낭을 뒤가 아니고 앞으로 매기도 하고 노약자 우선 좌석이나 지정 좌석 당연히 비워둡니다. 이것들은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안내 방송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대부분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주로 관광객 같은 외국인들이죠.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매너 없는 놈,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건 물론 아니에요. 다만 주위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런 얘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나와바리에는 우리끼리 통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일종의 지역규범 이런 거.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는데 그 결과는 이런 암묵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 편, 공공장소 매너를 아는 사람 또는 어느 정도 교육받거나 도시 생활에 익숙한 우리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깥 사람, 즉 이 나와바리의 규칙을 모르는 외부인 이렇게 구별짓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외부인을 소위 KY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발음이 좀 그래요. 제가 쿠키오 요메나이 이 첫자 K와 Y를 따가지고 만든 말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눈치 없는 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여기도 KY가 있잖아요. 이 첫자를 따라서 KY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나와바리가 일본 도쿄대학의 입학시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쿄대 입시 문제 난이도는요, 극단적으로 높아서 악명이 자자합니다. 국어, 그러니까 일본어 합격자 평균 점수가 6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수학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 50점에서 왔다 갔다. 영어도 60점에서 70점 사이라고 하니까 각각의 과목의 경시대 문제가 다르지 않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서울대학 입시 본고사 제도 하에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가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3개만 제대로 풀이하면 다른 과목 점수가 형편없이 낮지 않다면 충분히 합격권이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도쿄대는 1877년에 개교했어요. 그리고 그 입시가 지금까지 그대로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그 결과가 썩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입학시험 겉으로는 공정한 실력의 측정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명문 엘리트 중고등학교 출신을 위한 거 동시에 부모의 학력과 재력이 뒷받침돼서 사교육을 통해 꾸준히 훈련받은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그런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쿄대 입학시험은 도쿄대라는 나와바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통과 의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쿄대는 원래 특별히 어려운 시험을 봐야만 한다 이런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도쿄대 나와바리라는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수능과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지? 이 얘기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그때